자, 12월 결산법인들의 법인세 신고 드디어 끝났습니다. 많은 대표님들 아마 이제 한숨 돌리겠다 싶으실 텐데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는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국세청의 그 날카로운 시선이 이제 막 여러분의 신고서를 향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신고서 제출 버튼 딱 눌렀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안심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나요? 근데 그게 아쉽게도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제 곧 국세청의 사후 검증이라는 아주 중요한 절차가 시작되거든요. 이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뭔가 좀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3월에 신고가 끝나고 5월에 준비 기간을 거쳐서 바로 6월, 바로 지금부터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게 뭐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회사에 닥칠 수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방금 말씀드린 이 사후 검증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건지 그 개념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요, 국세청이 미리 이런 부분들 조심해서 신고하세요 하고 보내준 일종의 가이드라인 있잖아요. 이걸 우리 회사가 무시하지 않고 잘 따랐는지 확인하는, 숙제 검사 같은 거예요. 아니, 국세청이 친절하게 사전 안내까지 해줬는데 그걸 수정 안 했다? 당연히 집중 타겟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 사후 검증이라는 절차가 얼마나 무서운지는요, 이 한마디로 딱 요약이 됩니다. 사실상 정식 세무 조사의 바로 전 단계. 그러니까 사후 검증에서 탈루 혐의가 좀 커 보이거나 이거 좀 더 파봐야겠다 싶으면 바로 훨씬 더 강도 높고 비용도 많이 드는 정식 세무 조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서류 몇 장 보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대체 누가 이 사후 검증의 주요 타겟이 되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국세청이 무려 430여 개 유형의 방대한 신고 도움 자료, 그러니까 사전 안내를 보내줬는데도 이걸 신고서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기업, 바로 이런 곳들이 제1순위 검증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번 이야기의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도대체 어떤 기업들을, 어떤 항목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을까요? 올해 특히 돋보기로 들여다보는 위험한 탑5 집중 점검 리스트, 지금부터 하나씩 발췌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타겟입니다. 이거 너무나 고전적이지만 여전히 가장 많이 걸리는 항목이죠. 바로 회사 돈,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막 쓴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특히 이런 사례들을 아주 집중적으로 봐요. 개인적인 해외여행 경비나 골프장 비용, 가족들 병원비, 심지어 집에서 쓰는 식료품까지 법인카드로 쓱 긁은 내역들이요. 이게 만약에 딱 걸린다. 그럼 해당 비용은 당연히 경비 인정 못 받고요. 그걸 쓴 대표자가 상여금을 받은 걸로 처리돼서 소득세까지 추가로 내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두 번째 타겟, 바로 회사 명의로 등록된 고가의 차량, 특히 업무용 승용차 문제입니다. 분명 회사를 위해서 써야 할 차가 사장님 일가의 패밀리카가 되는 경우 국세청이 이걸 그냥 넘어갈 리가 없죠. 특히 사장님 가족들이 출퇴근이나 개인적인 용도로만 쓰는 게 너무 명백해 보이는 경우, 그리고 이걸 또 감추려고 운행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주요 검증 대상입니다. 국세청, 이 부분 정말 꼼꼼하게 봅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조금 더 교묘해진 방법들입니다. 회사 소유의 자산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거나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서 부당한 혜택을 챙기는 그런 경우들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법인 명의로 된 아파트를 대주주 가족이 공짜로 살게 해준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잘 운영하던 사업체의 대표 이름만 가족으로 쓱 바꿔서 창업기업에 주는 세금 혜택을 부당하게 받아 챙기는 행위들,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타겟은요, 사실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좋은 취지의 제도죠. 바로 세액공제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의도는 좋았을지 몰라도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데 무리하게 신청했다가 오히려 더 큰 세금을 맞는 정말 안타까운 사례가 많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사례들이 대표적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라 원칙적으로는 못 받는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신청한다거나, 오히려 직원이 줄었는데 고용이 늘었을 때 주는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그리고 이미 없어진 제도를 계속 적용받는 경우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다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타겟입니다. 이건 가장 심각한 경우로 명백한 탈세, 그리고 불법적인 자금 유출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일도 안 하는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꼬박꼬박 월급을 주는 이른바 유령 직원 문제, 그리고 대표이사가 회사에서 빌려간 돈, 즉 가지급금 있잖아요. 이걸 갚아야 하는데 현금으로 안 갚고 별 가치도 없는 가짜 특허권 같은 걸로 퉁치면서 사실상 회사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 이런 것들은 국세청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점검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사후 검증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작년 한 해에만 약 2,100개의 법인이 이 사후 검증을 통해서 잘못 신고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그렇게 추가로 걷어간 세금이 무려 1,400억 원입니다. 올해도 아마 비슷한 수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서 검증을 잠시 미뤄주는 제도가 있긴 한데요.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한된 안전망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기업을 막 샅샅이 보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최근 중동 사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해운사라든지 고용위기 지역에 있는 기업, 그리고 수출 실적이 아주 우수한 기업처럼 좀 특별한 상황에 있는 약 13,500개 회사에 대해서는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같은 특정 항목에 한해서 사후 검증을 1년 동안 미뤄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유예는 말 그대로 잠시 밀어주는 거지 절대 면죄부가 아니라는 사실. 만약에 매출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가짜 서류로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는 등 명백한 탈세 혐의가 발견된다? 그러면 유예 대상이고 뭐고 예외 없이 바로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험이 뭔지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해결책을 찾아야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회사를 위한 즉각적인 액션 플랜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4단계 체크리스트를 따라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제일 먼저 국세청이 보냈던 안내자료부터 다시 한번 열어보시고요. 법인카드 내역하고 차량 일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가 신청한 세액공제 요건이 맞는지, 우리 회사 직원 명단에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국 선택은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지금 먼저 움직여서 대비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뻥 터진 뒤에 수습할 것인가.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지금 조금 번거롭더라도 선제적으로 우리 회사 신고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게 나중에 국세청에서 연락받고 훨씬 더 큰 고통 속에서 뒷수습을 하는 것보다 100번, 1000번 낫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스스로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거 좀 문제 있는데 싶은 부분을 발견하셨다면 자진해서 수정 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개별 기업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어떤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6월부터 시작된 국세청의 날카로운 사후 검증. 과연 우리 회사는 이 돋보기 앞에서 정말 떳떳할 수 있을까요? 지금이 바로 점검이 필요한 때입니다.